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행복부동산의 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이고요. 6월달 검단 신도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6월 말에 6.17 대책 나오기 전에 여기 그 한들지구 검암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서 제가 나가서 현장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이상을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분양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필드에 나가 있는데요. 필드에 지금은 뭐 엊그저께서부터 장마 때문에 그 비가 오고 있어서 날이 선선하지만 그 전에는 햇빛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얼굴도 그을리고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이해 바라고요. 제가 왜 현장에 나가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분위기하고 금액하고 이런 걸 좀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화된 거라든지 이런 걸로 머리에 습득하는 이론들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하기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을 하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갈 때도 있고, 현장 같은 경우는 어시장에 그냥 새벽 경매 시장처럼 그냥 파파파박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분양권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검암역 푸르지오는 2단지 전면동 위주로 또 1단지 전면동 위주로 돌아갔고, 그 2단지 전면동에 거래된 거 가격이 있는 것만큼 이제 1단지 전면동이 따라서 이제 그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있습니다. 이제 뭐 서류 제출이라든지 당발일은 다 끝났고 정당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현장에 또 가 있어서 어떻게 또 돌아가고 있는지 체험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검단 신도시는 검단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검암역 푸르지오도 위치상으로 이렇게 보면 서울하고 영종도 신공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고속도로와 전철망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입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남들은 뭐 여기가 환경이 어떠니 이러지만 수도권 쪽에서는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4,805세대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중간에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9.17 그 대책으로 인해서 우선 그거를 떠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검단 신도시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검단 신도시도 6.17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 신도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6월 18일 날 목요일 날 그 호반 베르디움 그 분양권 전매가 있었고, 6월 25일 날 엊그저께 전매가 예정돼 있었어요. 6월 18일 날 호반 전매를 하면서 그 성수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했는데, 그날 그 19일서부터 대책에 대한 시효가 발효된다 해가지고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하달이 안 돼가지고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호반 본사에 전화하고, 호반 본사에서 은행에다가 얘기하고, 은행 본사에서 또 은행 그 지점으로 얘기하고 해갖고 복잡하게 하고 겨우 명의 변경이 됐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날서부터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6월이 그 검단 신도시는 6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6월 달에는 검단 신도시 내에서 아파트 분양이 없었고, 이제 오늘 실거래가 신고하고, 또 분양권 우리가 매매했던 그 실사례하고, 또 여기 검단 신도시의 프라자 상가 지금 분양하는 상황들, 이주자택지, 왜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조정지역 정도는 생각은 했는데,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보다 더 센 투기과열지역이 묶였단 말이죠. 인천 서구가. 왜 그랬는지 한번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에는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이 없었어요.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6.17 대책으로 인해서 인천 서구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정이 그냥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검단 분위기는 이렇게 됐고, 실거래가 6월 실거래가가 5월 달에 제가 그 금호가 2건 됐다 그랬는데 6건이 돼갖고 8건이 됐고, 후반이 9건이 됐다 그랬는데 7건이 더 돼서 16건이 됐고, 유승은 6건을 됐다 그랬는데 9건이 더 돼서 15건이 됐고, 6월 중에는 금호가 6건이 됐고, 후반이 30건이 됐고, 유승이 13건이 됐는데, 이게 6.17 대책 그 시점, 그러니까 18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일 전후로 해서, 제가 주변 사장님들 얘기 듣기로는, 그 이후에 했던 거는 거의 다 그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그 계약 해지가 진행됐던 게 해지가 됐다. 저희도 몇 건이 해지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했던 그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8일 날 명의 변경이 있었고요. 후반이 명의 변경이 18일서부터 미뤄졌던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도금 대출 문제로 인해서 한 2주간 그 명의 변경을 안 해주거든요. 후반 그 100호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렇게 해서 진행됐고, 했는데, 18일 명의 변경은 저희가 겨우 했어요. 제가 그 후반 사무실에 있을 때 한 3팀인가 4팀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 진행 중이었던 계약금을 치렀던 것들은 저희도 그렇지만 다 그냥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여기 지금 프라자 상가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프라자 상가들이 있는데, 분양 소식은 제가 따로 그 유튜브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공지를 다 해드릴 거고, 하지만 이 프라자 상가 할 때 여기가 굉장히 그 1단계는 35,000세대 중에 프라자 상가가 상권이 굉장히 그래도 세대수가 많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상권은 굉장히 좋은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상가의 영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은 1층 상가보다는 2층으로 갈 거고, 여기 그 중심 프라자 상가이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점이,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가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옛날에 시흥의 은계지구, 또 지금 그 전에 형성됐지만 백옷 신도시, 이런 상가를 내가 촬영을 해와가지고 보내드리고 그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상가 그 투자하시는 손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은 몇 분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도구마들을 좀 깨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변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고, 처음 하시는 분이 단타 치고 이런다고 우리 업자들 하는 그런 거는 힘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상가 임차료에서 얻는 수익을 갖고 이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사장님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돈 안 받고 해드리니까 연락 주시고, 미리 이제 그 예약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컨설팅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주야 택지는 저번 달에 말씀드린 거대로 이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6.17 그 대책 때문에 규제책이 나와가지고 검단 신도시가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뭐 우리는 뭐 주택이 아니고 분양권이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제가 18일 날 명의 변경을 하면서 그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조금 임팩트가 온 게 뭐냐면 그날 그 명의 변경을 하는데 매수자 그 5회차, 6회차 그 중도금 대출이 현금 잔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은행에서. 그래서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9일서부터 기준일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후반에 이제 막 전화하고, 본사에서 전화하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또 다시 해가지고, 그 날짜 18일까지만 패스고, 19일서부터는, 투기과열지구 그 중도금 40% 이거에 묶인다. 이렇게 됐고, 앞으로 우리 검단 신도시의 그 분양권을 승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금 잔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진행 중이었던 그런 계약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 사장님들 얘기 듣기로는 다 그냥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 저희 손님들 많이 해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다 그랬어요. 길게 봐야 된다고. 규제책이 보통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2, 3개월?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걸린단 말이에요. 입주할 때까지 계속 규제책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검단신 같은 경우 신도시도 출발하자마자 묶여가지고 9.13 대책 묶여가지고 전매 제한에 묶였잖아요. 3년 전매 제한에. 다만 그 시행일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사업 승인 받아놨던 거 검단 호반하고 그 금호 어울림하고 유승한 애들만 예전처럼 1년 전매 제한이었고 나머지 그 뒤에 사업 승인 받은 것들 다 3년 전매 제한을 묶여갖고 등기해야만 되는 거. 또 입주 기간을 6개월 뒤로 해갖고 3년 뒤로 해서 입주 기간 동안에 전매가 허용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죠. 그 두 개로 나눠진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사에는 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선 분양이 끝나면은 뭐 끝나는 거니까 걔네들은 뭐 약속대로 공사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하니까. 다만 여기 들어와 오셨던 분들이 비조정지역으로 있다가 조정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이 규제책은 굉장히 센 겁니다. 매수자가 없을 거고요. 그동안 저평가됐던 검단이 묶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조금은 예상을 했어요. 규제책은 언제든지 들어올 거다. 입주 기간 전에. 그래서 여기에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래 신도시니까 등기하시고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길게 그래야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검단을 팔고 다른 데 살 수 있어요. 수도권이 다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검단을 팔고 다른 데를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갖고 계시다가 또 2,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거래를 하면 되는데 5회차, 6회차 중도금을 현금 잔압해야 된다는 거. 또 양도세가 이제 55%잖아요.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 거래하는 방법 다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따로 또 전화를 주시면 다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느낌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 GTX 수원역 그 금정역에서 GTX가 수원역까지 연장 발표되기 전에 조정지역으로 묶였단 말이죠. 수원도 그때부터 수원도 출렁이기 시작했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지금 그 검단 신도시로 오는 뭔가 큰 발표가 있지 않을까 국토부에서 그거를 미리 해지하려고 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 있고 우리 손님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등기 꼭 하세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좀 생각하시고 등기하시고 좀 오래 가져가시고 그래도 양도세는 남는 돈에서 양도 차익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지 마이너스 된다거나 이런 데는 양도세라는 것 자체가 없어. 오히려 환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뭐 전부 다 묶이고 나면 다 똑같은데 뭐 어디 좋은 데 찾아갈 데가 없어요.
김포하고 저 파주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김포 난리 났어요, 지금. 아는 사장님들 많잖아요, 제가. 뭐 메트로자이 같은 경우 입주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피가 뭐 2억 뭐 저기 배 이상 뛰었고, 여기 풍무 프루지오 센트럴도 보니까는 뭐 신고가가 뭐 거래 신고 봤더니 뭐 6억 2천까지 10층이 찍혔고, 최고가가 이렇게 또 거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국토부 국장이라 그러죠. 우리 배울 때 그 부동산 그 시험 자격 볼 때 보면 국장이라고 우리가 미리 막 얘기하잖아요. 국장이 보면 파주하고 김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언젠가는 또 김포하고 파주는 벗어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9.13 대책 이전 한 달 8월 초서부터 9.13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정보들 뭐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아니 공급되는 공공 택지들을 다 3년 묶인다는 그 정보가 세가지고 제가 그때 시흥 은계지구에 있을 땐가 그럴 거예요. 장현이고 뭐고 은계지구고 그냥 막 2배로 막 팍팍팍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현 지금 한 3억 가요. 프리미엄이.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뭐 3억 가고 광교 같은 경우는 막 6억에 입주됐고 다 더블 이상 됐어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우리 손님들은 길게 가져가시고 등기 꼭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한 분 한 분한테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올라. 아파트 분양가에 2배가 올랐다는 거는 조금 너무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 항상 정도껏.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막 사고치고 다니고 뭐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정도껏 해라 정도껏. 범위 안에서 해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이랬단 말이죠. 비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거죠. 다만 또 이제 또 양면이라고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게끔 돼 있어요. 무주택자들이 거기서 전세 뭐 이렇게 대출 그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무주택 주택 1주택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갖고 계시라. 저한테도 우리 손님들이 상담하시러 전화하시러 많이 오셨는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일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해드렸고, 하시려고 뭐 일반 과세 받으시려고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 뭐 55%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또 개발하면 되는 거고. 큰 뭔가가 있으니까 제가 신도시는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김포가 벌써 6억 이상 갔다는 얘기는 뭐 옆에 자연적으로 이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 이거 팔면 다른 거 가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살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 수 있는데. 하여튼 많이 올 거다 매수인들은. 검단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요즘에 많이 왔었는데 제가 그 건망역 프루지오 때문에 현장에 가 있느라고 제가 뭐 여기서 송도가 어떻다, 서울 시장이 어떻다, 뭐 위에 뭐 다른 데 시장이 어떻다 이거 정확히 못 짚어요. 다 뻥이야 얘기하는 것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의 신도시 인천이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이런 거 그냥 썰이에요. 못해요. 왜 그러냐, 현지에 있는 부동산들이 저처럼 검단이면 검단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타이밍도 잘 잡고.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돌아가는 그런 그 패턴들이 있다고. 하여튼 크게 보는 것도 있는데 짧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신도시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뭘가 걱정이 됩니까? 다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6월 소식은 제가 뭐 얼굴도 이렇게 막 타가지고 이런데 현장에서 제가 있느라고 조금 부족함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또 걱정될 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6개월 정도 되면 걱정된다고 지나고 나서 이제 6개월이 2번 남았어요. 입주 때까지.
하여튼 건강하시고 올여름 잘 보내시고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